위기에 빠진 고려를 구하기 위해 두 사람이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그는 흥화진에서 거란군 40만을 막아낸 양규 장군과 김숙흥이었습니다. 양규 장군은 이번 고려거란 전쟁 드라마를 통해 많이 알려지게 되었는데 실로 엄청난 업적을 이룬 장군이지만 우리에게 많이 알려지지 않은 영웅입니다. 1010년 12월 16일 양규 장군은 700명의 병사들과 함께 흥화진을 나서게 되며 통주에서 1000명의 병사들을 규합하고 1700명의 군사들을 이끌고 거란이 함락시킨 곽주로 향하게 됩니다. 곽주성에는 거란군 6000명이 지키고 있었는데 양규 장군은 1700명의 병사들로 곽주성을 탈환하려고 하였습니다. 성을 공격하려면 수성하는 병력들보다 3에서 4배 많아도 성공 여부를 확신할 수 없는데 양규 장군은 곽주성을 공격하기로 합니다. 그날 밤 곽주의 유성이 떨어졌다. 한밤중에 어둠을 틈타 곽주성에 침입하여 거란군 6000명을 공격해 전멸시키고 성 안에 있는 포로 7000명을 구해내고 통주성으로 옮겼다고 합니다.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경이로운 대승리입니다. 아쉽게도 곽주성을 어떻게 탈환했는지에 대한 자세한 기록이 없어 아쉬운 부분이지만 고려거란 전쟁 드라마에서 고려군이 포로로 잠입하여 내부적인 도움을 받아 탈환하게 되는 장면으로 잘 표현한 것 같아요. 하지만 좀 의아한 부분은 거란군은 40만 대군을 이끌고 와서 처음으로 점령한 중간 구축기지를 왜 6000명의 병력만으로 수성을 했는지 알 수 없지만 이 곽주성의 위치는 전방으로 진격하고 있는 거란군과 후방에서 오는 고려군을 막아줄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요충지였습니다. 아마 거란군 입장에서는 흥화진에서 곽주까지 올 거라곤 생각을 못했을 가능성이 크고 그리고 그 중간엔 거란군 20만 대군이 있었다고 기록은 돼 있지만 이 거란군 20만 대군은 이후 어떻게 되었는지 기록엔 나와 있지가 않습니다. 이 승리로 인해 고려군의 사기가 하늘을 치솟고 반면 거란군의 사기를 완전히 꺾어놨으며 거란군의 침략 전략을 짓밟아버리는 계기가 됩니다. 양규는 곽주에서 포로와 병사들을 통주로 이동시키며 군사들을 집결시켰습니다. 이제는 흥화진과 통주로 인해 깊숙이 진격한 거란군을 뒤에서 압박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야율융서가 이끄는 거란군 본대는 서경성을 포위해서 공격을 하고 있었는데 곽주 탈환 소식이 전해지게 되면서 거란 지휘부에서는 혼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거란군 입장에선 매우 난처한 상황이 되었던 것입니다. 서경을 함락시키지도 못한 상황에서 곽주를 빼앗기고 곽주를 탈환한 고려군이 얼마나 되는지 가늠이 가지 않는 상황이라 야율융서는 깊은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지휘부에선 거란군의 떨어진 사기와 추운 겨울 속 계속되는 전쟁에 이탈자들도 생겨나 철군하고 다음을 기약하자는 의견과 곧장 개경으로 진격해서 고려 왕을 잡아 굴복시키자는 의견이 나눠지게 되는데 이에 야율융서는 서경을 포기하고 개경으로 진격하기로 합니다. 이 모든 상황을 만든 것이 바로 1700명의 고려군으로 곽주성을 탈환한 양규 장군입니다. 거란군은 고려를 쉽게 정복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에 전략적으로 많은 차질이 생기게 됩니다. 1011년 1월 1일 거란군은 개경을 무혈 입성하게 되는데 그해 하공진이 거란 황제에게 표문을 올리게 됩니다. 표문 내용은 고려왕 현종이 친조를 요청한 것입니다. 항복한다는 개념과 같은 뜻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건은 먼저 거란의 군대부터 철수시키자는 것이었죠. 이에 야율융서는 또 고민을 하게 되는데 승리는 하긴 했으나 황제 주기 후 첫 전쟁인데 뭔가 찝찝한 승리였을 테니까요. 지휘부에서도 철군하자는 의견과 추격하여 현종왕을 잡아야 한다는 의견이 대립됐을 걸로 추정됩니다. 이에 야율융서는 더는 지체되었다간 거란군 상황은 더욱 나빠지고 더 머리 아픈 상황은 곽주를 탈환한 양규의 고려군의 병력이 얼마나 되는지 몰랐기 때문입니다. 친조 표문도 받았으니 이를 수락하고 결국 철군하기로 합니다. 이에 거란군은 약탈한 전리품들 챙겨 수많은 고려인 포로들을 끌고 회군하게 됩니다. 회군길에도 엄청난 추위 탓에 아사자와 동사자가 속출되었고 끌려간 포로들은 평생 거란의 노예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앞전에 흥화진에서 패배의 쓴맛을 본 거란군은 흥화진을 우회하여 구주 쪽으로 가기로 합니다. 전쟁은 끝났지만 도순검사 양규와 구주별장 김숙흥은 철군하는 거란군을 그냥 돌려보낼 생각이 없었습니다. 양규 장군과 김숙흥은 포로 구출을 위해 회군하는 거란군을 여러 차례 기습하게 되는데 양규 장군이 이끄는 군대는 바로 1700명으로 곽주를 탈환한 최정예 결사대였습니다. 거란군이 지나가는 구주 쪽에는 깊은 골짜기가 있는데 길이 좁은 지형이라 거란군이 지나가게 되면 일렬로 길게 지나가야만 했습니다. 이를 간파한 양규 장군은 김숙흥이 이끄는 부대를 미리 보내 골짜기 위쪽에 매복을 지시하였습니다. 1월 17일 거란군이 깊숙이 들어오자 매복해 있던 김숙흥 부대는 지나가는 거란군을 향해 수많은 화살을 퍼붓고 돌을 굴리며 맹렬히 공격하였습니다. 이에 골짜기 깊숙이 들어온 거란군은 오도가도 못하고 꼼짝없이 당해야만 했습니다. 이날 거란군 사상자가 1만이 넘었다고 합니다. 1월 18일 양규는 무로대에서 거란군 2000여 명을 사살, 포로 3000여 명을 구출,
1월 19일 성령에서 거란군 2,500여 명 사살, 포로 1,000여 명 구출. 1월 22일 여리참에서 거란군 1,000여 명 사살, 포로 1,000여 명 구출. 이렇게 양규와 김숙흥은 갑자기 나타나 기습하고 사라지기를 반복하기에 거란군은 어마어마한 공포에 질렸을 것입니다. 아마도 약이 바짝 오른 야율융선은 양규와 김숙흥을 꼭 잡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1011년 1월 28일 양규와 김숙흥은 결사대를 이끌고 한 번 더 거란군을 공격하여 1,000여 명을 사살하였는데, 이때 야율융서가 이끄는 거란군 본대를 만나게 됩니다. 양규와 김숙흥 고려의 결사대들은 물러서지 않고 포로들이 도망갈 수 있게 시간을 벌어주며 단 한 명의 거란군이라도 더 죽이기 위해 필사항전을 하게 됩니다. 양규의 결사대에 비해 거란군 본대는 수십 배가 넘었으니 결국 양규는 군사와 화살이 다 떨어지고 거란군에 수많은 화살을 온몸으로 맞으며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양규는 한 달 동안 총 7번의 전투를 치러 모두 승리하였고 수많은 거란군을 사살하고 고려 백성 3만여 명을 구출하였습니다. 이 고려 거란 전쟁은 양규가 고려를 지켜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만약 양규가 흥화진에서 40만 거란군을 막지 못하고 양규가 곽주성을 탈환하지 못하였다면 고려 거란 전쟁의 양상은 어떻게 되었을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또한 포로로 끌려간 고려인 3만여 명은 양규가 아니었다면 평생 노예로 살아가게 되었을 것입니다.